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종식입니다.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의 바람이죠. 네,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논리가 통하는 사회이고, 그러한 논리가 통하는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어떠한 논리든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된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용만 존재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예컨대 상식에 벗어난 일, 논리에 닿지 않는 일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고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로 소문을 받은 장성순이라는 인물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장성순이라는 인물이 부각된 것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인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우측에 있던 여인, 이 여인이 무속인이네 아니네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친절하게도 직접 해명을 해줬습니다. 윤 대통령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여인은 김 여사의 측근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장성순 씨의 증손녀 변혜원 씨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국가보훈처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나 국외에 정착했던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하는 행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3년 만에 올해 재개가 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을 초청했고, 대통령실은 멀리서 온 변 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옆으로 자리를 배치했다라고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고국에 초청하고 광복절 행사장, 그것도 대통령 옆에 착석하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독립서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참으로 잘했다. 칭찬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가 반전입니다. 장성순, 1990년에 애국장을 받으신 독립지사는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분에게는 밀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장성순의 이와 같은 행적을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 침략 하 한국 36년사 제6권에서 친일 활동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순 씨는 독립운동가와 일제의 정보를 제공해준 밀정, 그 경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미지 확대해서 한번 화면 전환 시켜 보겠습니다. 사형 받은 장성순과 군대에서 하여준 귀순증, 당시 일본군 제19연대 사령부로부터 받은 귀순증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1873년생인 장성수는 간도 국민회의에 가담을 하였고 그곳에서 경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밀정 처단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하다 바로 1920년 12월에 일본군의 귀순 수항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국가보훈처 공문록에도 써 있습니다. 자, 객관적 사실을 위해 공적 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7 장성순 관리번호 4518 이명으로는 장성희 출생과 사망 1873년 7월 22일 예, 1934년 10월 20일 사망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적은 함경북도 회령 훈격 애국장 1990년 운동계열은 만주 방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성순 이분 그죠? 자, 1919년 4월부터 귀순하던 1920년 12월 약 2년 어떻게 보면은 한 20개월 정도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 거기에 19년 4월에 가입을 하고요. 제1남지방부 경호부장에 선입이 되었습니다. 경호원인 강기훈, 고진홍, 이용학 등의 20명을 지휘하면서 지방지회의 설치와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듬해인 1920년 6월이죠. 중국 길림성 화룡현에서 독립군 40여 명을 모집하고 또 그 독립군 40명을 국민의 본보로 보냈다. 동년 7월 1920년 7월에는 일제관원의 밀정으로서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이덕선이라는 인물을 관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월이죠. 8월에는 직접 부하들을 지휘해서 간도 각처에서 6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밀정들을 또 사살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1920년 12월 천도교도인 양모씨의 권유로 일본군 19사단 사령부에 귀순하여 귀순증을 받고 자기 집에 있다가 회령경찰서원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천도교도인 양모씨의 권유. 천도교. 그는 1921년 12월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22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 대기 중에 이제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감형으로 징역 12년 6개월 이것이 확정되어 이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고문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공적조서와 공훈록 들으셨는데 어떠하신지요? 예, 복잡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예. 그렇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73년생인 장성순, 예, 간도 국민회의에 가담을 하여 경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멸정처단 등 군자금 마련 임무를 수행하다 1920년 12월에 일본군에 귀순한 인물이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양반이 1919년도와 1920년 귀순하기 전 몇 달 전에 집에 올 때까지, 네, 그러한 공적사항은 분명히 독립운동과 관련된 정말 대단한 활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무슨 대단한 무술이라든지 용맹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독립운동사에 경호 부분, 경호원 이런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제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다음번에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경호원, 경호 활동을 하던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부분, 장성순 이 양반이 헌병대, 19사단이 헌병대였습니다. 헌병대에 이야기한 부분, 당시 기사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사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간도에 있던 국민회의 내부 정보나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내주었고, 그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독립지사들이 사살되고 체포되었을지는 우리가 익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심, 그래서인가요? 장성순은 지난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밀정에게, 귀순자에게 애국장이라니요. 당시 서훈심사위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건가요?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서훈을 내리신 건가요? 자, 국가보훈처 공훈록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공훈록을 보면 천도교 양모씨의 권유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제우교 양모씨의 권유로 귀순했다 라고 나옵니다. 국가보훈처 혹은 서훈심사위원회 위원님들, 천도교하고 제우교가 똑같습니까? 예? 천도교는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우교는 뭡니까? 친일 행위를 일삼던 일진회와 유사한 친일 종교단체입니다. 왜 이런
천도교를 욕보이는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날조입니다. 날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오류가 생겼는지 국가보훈처의 해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밀정에게 서운을 주면서 오히려 친일 종교단체의 정체를 숨기면서 민족 종교로 추앙받던 천도교를 모략하는 이러한 행위, 결국은 서운 심사위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행위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국가보훈처 나리분들. 당시 일제강점기에 민중들로부터 민족 종교라고 추앙받던 천도교의 행위를 제후교라는 그러한 친일단체로 위장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민족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로 공문록을 작성한다는 이러한 사실, 국가기관,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어찌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장성수는 1990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애국장에 추서되었고, 더군다나 지금 대전 현충원 현충탑 의패병왕관의 의패로 모셔져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서운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독립선열들에 대한 후손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운 취소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당시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김정수 일가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운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1968년에 서운한 독립장 김정수, 김나경, 김관보, 애국장 김병식인데요. 취소 사유는 서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서울현충원 무후선열 재단의 의패로 안치되어 있는 이정, 김여진 장군의 비서였는데 밀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송세호 일본군 위안소 운영 및 밀정 혐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태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1919년 7월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서운 취소도 어렵고 서운은 더더욱 어려운 이 현실,
작금의 실정입니다. 예컨대 김가진 선생은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다고, 이후 중국으로 망령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밀정에 등장하는 황옥경부도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장성수는 1990년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는 건지 정말 이상합니다. 그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홍주의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다음 편에는 장성순의 보이지 않는 손, 그 후손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밀정 의혹이 있는데도 어떠한 세력이 비호하고 옹호해서 독립유공자로 변신했는지 작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상 홍주의 뉴스 그러니까 전종식이었습니다.